가을. 그러나 가을에 결혼하면 옷 비싸야 되고 목화섬 입을 시댁 식구한테 해야 될 것도 돈이 배가 들어가. 이 며느리들을 얘기하는 게 진짜 가관인데 우리 엄마도 고통받고 나도 고통받고 그러면 그 결혼을 하실 말아야지. 묻읍시다. 그렇잖아요. 어머님 그렇지 않아요? 무자체로. 훌륭한 아들을 잘 키워줘서 이렇게 보내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는 뜻에서 그 예단 좀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가을이 온다 여름이 온다 아니 딸도 참 훌륭하게 안 키웠다고. 왜 아들만 훌륭하게 잘 키웠다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지근성이에요. 내 딸을 보내면서 가을에 결혼하면 혼수도 대출도 무조건 2배. 지금 시작됩니다. 결혼의 계절 가을입니다. 시어머니는 오늘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을에 애들 결혼시키면 이번 겨울에 입을 밍크 하나는 며느리가 사오겠지. 그럼. 그럼. 자, 며느리들은 기가 막히죠? 아니 봄에 결혼한 친구는 예단으로 혼입을 한 장으로 퉁쳤대는데 아니 무슨 모피가 밍크가 무슨 누구지 강아지 이름이냐고. 아 진짜 봄에 결혼할 걸 그랬어. 아유 진짜. 자, 가을에 결혼하면 혼수도 2배, 예단도 2배라는 얘기가 진짜 사실인지. 리얼리? 리얼리 2배! 자, 오늘도 10월다 며느리 간의 격돌이 벌어집니다. 웰컴 투 10월! 2배! 아니 이제 저는 남자라 그런지 좀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지금 가을에 결혼하면 돈이 이렇게 든다는 얘기 처음 알았어요. 최인경 씨는 알고 있었어요? 아니, 저도 가을이에요. 저는 저는 이제 오늘 녹화 날짜로 하면 내일이 제 결혼 기념일인데. 근데 저는 그때는 제가 예단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유학 가는 거라 좋았네. 아직 몰랐는데 주변에서 보면 확실히 그 얘기는 해요. 김지선 씨는 언제? 저는 5월 달이죠. 아유, 잘했네. 5월 달. 뭘 잘했네. 잘했네. 가을 아니네. 아유 근데 저는 5월 달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5월 달에 딱 결혼하는데 제가 5월 9일 날 결혼했거든요. 근데 5월 8일이 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 근데 결혼 전날 부모님들도 정신 없으시다고. 그 하물며 정신 없는 저 신랑 신부한테 뭘 요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가을에 결혼하면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모피. 모피 있어야 되고 그래, 거기다가 겨울이잖아. 캐시미어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덕 그스 이불. 구스 이불 거기다가 모카솜 이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저희는 진짜 간단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불은 어떻게 할까요? 딱 그랬더니 아유 더운데 무슨 이불 됐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이불은 안 좋아하실 분이시죠? 아니요 저희 어머니 이불 정말 좋아하십니다. 진짜? 오려. 정말 아니 보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불 정말 좋아하시는데 봄이었기에 망정이지 그날 넘어가서 예 이게 저는 가을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5월에 결혼한 깔별로 가정의 할게요, 달에. 깔별로. 예. 전 내일 모레인가요? 10월 25일 날 정말 가을 깊은 가을에 했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4월 달에 처음 남편을 만났거든요. 35세 동갑끼리 만났으니까 왜 해를 넘기면 안 된다 그러죠. 한 살에도 더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6개월 만에 결혼하느라고 10월 25일 날 결혼했는데 제 생일이에요, 하필. 매년 기억하기 좋으라고 생일날? 딱 그냥 생일날 결혼하자. 이렇게 돼서 한 방에 2개를 까먹는 거 아니에요? 하고 나니까 완전히 제 생일은 거의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선물을 내가 하나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이게 결혼기념일인지 내 생일인지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퉁쳐서 막 지나가고 시댁에서도 그냥 결혼기념일이니까 뭐 축하해 뭐 이렇게 선물해 주시게 하는데 생일 선물은 또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가을에 결혼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 게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본다면. 왜 그러냐 하면 예. 이제 지금은 뭐 캐시미어 많이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모지 코트를 했거든요. 모지 코트 했죠. 거기다가 바바리 코트 해야 되죠. 거기다가 또 한복하면은 그 마고자, 저고리 위에 입는 거. 또 캐시미어 뭐 머플러에다가 그런 걸 또 해야 되죠. 시댁 식구한테 해야 될 것도 돈이 배가 들어가요. 금액이 얼마 정도? 입을 얘기 나왔지만 보통 그때 20년 전만 하더라도 코트가 그때 뭐 좀 좋은 거 했거든요. 코트가 100만 원이 훨씬 넘었고. 예. 20년 전에. 이불도 굉장히 비쌌어요. 양복 말고 어쨌든 예. 코트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불도 혼이불이 아니라 도톰한 섬이 들어가야 되고. 오려까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친척들 왜 이불 한 채씩 들으잖아요. 그것도 여름 같으면 그냥 혼이불 한 채
해 좀 차려입을 하면 되는데 그때 가을이니까 이렇게 두툼한 소미불 친척들도 좀 많아요. 우리 시어머니 형제들만 해도 막 4명, 5명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 다 해드렸죠. 시누이가 또 3명이에요. 시누이들도 그때 당시 양장점에 가서 아나운서들 맞춰주는 곳에 가서 제가 맞췄어요. 디자인해서. 그러니까 그 3명 시누이들 그 겨울 동복으로 양장 한 번씩 문제, 다 뽑아줬죠. 굉장히 10월도 표정이 고동인데요. 당연하다는 표정. 근데 나 이거 혼수 얘기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이 며느리들을 얘기하는 게 진짜 가관인데. 아니, 며느리는 저 혼자 얘기했는데 오늘. 아니, 전부들 그래, 젊은 사람들은. 그 훌륭한 아들을 잘 키워줘서 이렇게 보내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는 뜻에서 그 예단 좀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가을이 온다, 여름이 온다. 아니, 우리도 훌륭하게 안 키웠나요? 근데 왜, 감사의 왜? 글씨치고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아니 그리고 딸은 훌륭하게 안 키웠는데 맞아요. 왜 아들만 훌륭하게 잘 키웠다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을에 그 하셨어요. 아들이 그 집안의 기둥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봄에 결혼 만일에 하면 뭐 여름 다음에 가을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요즘 주위에서 보면 봄에 결혼하면서 오히려 에어컨, 뭐 냉장고 더, 뭐 요즘 또 냉동고도 하더라. 그렇게 내 거가 내 거가 되잖아요. 그건 시작하면 우리 살림이 되는 하려고 건데. 시작하면 그건 한이 없고 상관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그걸 흉보는 것보다 우리가 바로 잡는 거 이런 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누가 뭐 여기서 춤춘다고 내가 같이 춤추면 예. 장단 모르는 사람은 정말 웃기게 되는 일이야.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 가을 겨울에 해도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사실은 시어른 쪽에서 이제 그래도 가을 겨울인데 뭐 나는 그냥 뭐 양복대기만 입고 나가니 니네 남편은 위에 코트는 입어야지 그러면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가을에 결혼하셨어요? 저도 10월 1일 가을에 했잖아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가을 너무 국군의 싫어요. 날? 정말 싫어요. 왜냐면 가을에 결혼해서 난 망한 사람이에요. 또 망해. 사실 결혼 날짜를 여자 쪽에서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편이 너무 급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잡은 거예요. 국군의 날 10월 1일. 국군의 날? 왜 그랬냐면 사실 여자가 왜 날짜를 잡으냐면 여자의 그 몸 체크를 하면서 잡잖아요. 가장 좋은 날로. 근데 그날 내가 하는 날이었어요. 10월 1일이 자기가 멋대로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신혼여행 그냥 가가지고 그때부터 망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언니 나도 부끄럽다 그런 얘기를. 아 이제 다 아시니까. 툭툭 얘기를 해 언니. 아니 그렇구나. 그걸 남편은 나는 모를 이럴 때 수도 정찬우 씨 있죠. 그러니까 10월 1일 날은요. 네. 왜 잡았는 줄 아세요? 또? 왜요? 10월 1일이 국군의 날 행사가 많잖아요. 근데 자기 탑스타라 너무 사람들 시선 받기가 싫다는 거야. 분산시킨다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도 않더라고 그날. 개그맨만 몇 명 왔어요. 아니 그래서 최은경 씨, 좀 그 얘기 좀 조용히 하시지. 내가 다녔어요. 무슨 남자 혼자인데. 아니 저도 어디인가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유, 지금 이런 주기 얘기하는 주기에는 가만히 있어야 불안할 돼. 데가 없어요. 주기에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진짜요? 가을에 결혼하신 거잖아요. 네네. 너무 싫은데 몸 상태도 안 좋은데. 네. 근데 가을이라서 더 해간 건 있으세요? 확실히? 더 해간 예단이나 뭐 아, 선물이나, 저는 예. 조금 틀려요. 이게 많이 틀린 게 최양락 씨나 저희 시집 쪽에서는 저를 며느리로 끌어오는 게 첫 번째 목표였기 때문에 그걸로 정신이 분산이 돼가지고 그쪽 그거 예단하고는 관심이 없었어요. 네. 일단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해야 밥 세 끼를 먹고 산다. 남편이 밥을 자주 굶었잖아요. 그리고 또 어려웠어요. 남편이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인기만 진짜로. 있었어요. 아니 인기 스타일 때문에 아, 돈이 없어요. 다 썼거든. 다 쓰고 인기만 저기 있어서 돈을 다 썼어. 수박 내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종합소득세 낼 게 없어서 맞아, 나한테 맞아요. 꽂다고요. 빌렸다고. 그 정도로 그 돈에 대한 개념도 없고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어머님이 어쩌다가 아버님하고 그 하숙집에 오면은 이틀 동안 집에 안 들어오고 어디서 뭔 짓을 하는지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 손을 잡고 아버님께서 너 결혼 그냥 옆에 있는 여자 현숙이 괜찮은 것 같다 해라. 그렇게 아주 나를 손을 깍 잡아주면서 밥 세끼만 해주면 소원이 없다. 그래서 예단 같은 건 신경을 안 썼어요. 그리고 제 나이가 그때 24살이어가지고 어린 나이니까 뭘 알아요. 그냥 내가 좋으니까 그러나 보다 하고 그랬더니 남편이 나는 당신 몸만 오면 돼. 다 필요 없어. 그래서 그 순간 멋져 보였어요. 너무 멋지고 그리고 그냥 엄마가 친정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가지고 예단 뭐 한복, 양복, 뭐 이불 친척끼리 개수를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약한 거였어요. 근데 남편이 결혼하고 며칠 있다가 이제 주변에 이제 동료들 결혼하니까
차고 뭐 명품 차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눈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때 보이는 거죠. 생각을 했어요. 그래 당신 그렇게 그거 갖고 싶어? 갖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번 돈을 몇 개월 동안을 모았어요. 열심히. 그래서 어머니 밍크코트 해드리고 남편 X시계 사주고 다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다 네 돈으로 버는 거야. 근데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왜냐면 모을 줄을 몰랐던 거야. 보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괜찮아요. 이제는 뭐 제가 이제 2달만 있으면 50이에요. 나이에 50에 못할 게 뭐가 있고 이제 내가 얼마나 살면 얼마나 삽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얘기하고 우리 집에 죽으려고요. 가야 되겠다. 언니 나이 되면 굉장하겠네. 어우, 아니 40대인데 저러는데 우리 아니, 지금 그러면- 어머님들 계시는데. 모을 줄을 몰랐던 거야. 가을에 하는 결혼이 돈이 든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남자들 잘 모르잖아요. 저도 남자라 네. 가을이 그렇게 뭐 돈이 많은 거는 아예 몰랐고요. 몰랐어요, 그냥.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뭐 식장도 거의 돈이 안 든 게 저는 10월 5일 날 결혼식을 했어요. 이렇게 또 10월 파들이. 네, 그래서 10월 5일 날 결혼식을 했는데 그 10월 이유가 그런가? 협찬해주는 결혼식장이 그때 오픈했어요. 좋다. 오픈 기념으로 네가 하면은 공짜로 해주겠다 해가지고 기다렸다가 그 웨딩홀 오픈할 때 그냥 그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하나도 안 했어요. 예물 예당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전 반지도 없고요. 예, 뭐 양가 뭐 전혀 한 거 없는데 이게 보면은 며느리들이 괜히 더 참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게 알아서 기는 거예요. 오히려 시어머니들이 막 그렇게 뭐 해와라 막 눈치도 안 주는데 정말이에요. 모르는 소리다 또. 아니. 아니야, 우리가 말하지 않아. 지네들이 먼저 그래. 그래서 더 피곤한 게 누군지 아세요? 친정어머님이에요. 자세히 생각해봐요. 며느리들이 자기 엄마한테 친정엄마한테 가가지고 나 이것도 또 더 좋은 걸로 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불안하니까 친정엄마들은 맞아. 가서 소박받을까 봐 자기네 집이 스트레스 받는 거지. 오히려 시댁은 대놓고 뭐 해와라. 너 안 그럼 너 면이 안 쓴다. 시어머니들 그런 시어머니 별로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 이걸 아셔야 돼요. 뭐 사오라고 다 적어서 준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리스트를. 왜냐면 밍크 코트가 대명사처럼 됐잖아요. 근데 밍크 코트 어르신들이 꼭 그걸 입고 싶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르신은 어르신인데 뭔가 다른 서운한 거를 하나의 밍크 코트에 비춰서 얘기하는 거지. 밍크 코트 어머님들이 입고 싶어서 어머님들이 관장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봐요. 네. 결혼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며느리한테 서운할 게 뭐가 있어서 서운할 게 뭐가 있냐고. 다른 형식의 서운했던 거를 밍크 코트가 대명사처럼 돼버린 거지. 정말이에요? 혼난다니까. 혼난다니까. 자, 오늘 또 새로운 며느리 분또 바지의 있습니다. 새 얼굴 류시연 씨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언제 결혼하셨어요? 봄, 가을, 겨울, 저 가을에 가을. 가을이다, 가을이네. 가을. 근데 예. 진짜 웰컴 투 10월 저 오늘 처음 나왔는데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입안에 거미줄 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말하면 잘못하면 매장을 당해요.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매장 당했어요. 지금 한 절반 놓쳤어요. 아무 지금. 얘기 매장 못하고. 당할만 했어.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쪽에. 아니 오늘 그 남자라는 이거 하나만으로 제가 오늘 너무 아니야. 예. 아까 밍크를 너무 대변했어. 전 11월에 했어요. 근데 늦가을에. 늦가을. 근데 이제 11월 4일이니까 아. 이제 초였죠.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섭섭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아, 뭐요? 그게 결혼하기 전에 예단 문제였어요. 네. 저희 어머니는 뭐 이렇게 해오라고 목록은 아니었는데 다 있다. 그런데 그 현금이었어요. 현금. 근데 액수를 말씀하셨어요. 얼마를 줘라? 네, 그쵸. 너무 많이 가져올까 봐 얘기한 거 아닐까? 그렇지 아니, 근데 오히려 또 그 걱정해서 정확한 액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줄여주셨으면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어머니 친구분들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친구분들과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교. 그런 일종의 형평성. 그런 야, 쟤는 얼마를 받았는데 뭐 이런 거. 그거가 가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좀 남편한테 좀 울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안 주고 안 받자주의거든요. 그게 그래서 좋아. 저는 어머니한테 정말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뭐 반지, 목걸이, 무슨 예물 그런 거 하나도 안 받았어요. 집은요? 집. 그랬더니 집이야 신랑이 해왔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머니께서 조그만 가방 하나를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안 했으면 했는데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액수가 있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우리 신랑도 부모님이 잘 키워주신 거 알겠는데 나도 어디 가도 뭐 그닥 나이 많은 거 하나 좀 있으면 있을까? 뭐 그렇게 흠 없게 우리 엄마 아빠가 잘 키워주셨는데 그쪽에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뭐 선물해 주는 건 없는데 왜 나만 시부모님한테 이런 걸 해가야 되는가? 게다가 저희 집에 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아들이 없으니까 뭐 받을 예단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괜히 섭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어. 공물 바치고 가는 거 같은 눈물 나려고 그래. 그때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섭섭해가지고 그랬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이 또 하지만 뭐 결혼해서 어차피 가는 거 부모님들과의 관계 다 좋게 하고 그러느라고 해서 그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부모님의 뜻대로 그렇게 해서 맞춰서 가긴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어쨌든 잘하고는 있지만 제가 딱 어머님 딱 한 번이었어요. 네, 딱 한 번 섭섭한 게 있었다면. 근데 보통 현금이 가면은 왜 그 돈 중에 일부를 또 친정에 또 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구 밖에 입싹 아니요, 갖고 조금 일부가 왔죠. 아 정말 최고 싸우고 싫으시죠? 그리고 입을 싹 씻으셨어요? 불난 집에 꼭 부채질을 해야 돼요. 먼저 우리 자리는 이쪽이지만 아주 네. 든든하게 우리 며느리 편을 들어줄 친정 어머니 서건순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정말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서 왜 자기 아들을 상품을 시키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제 아는 친구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목록을 적어줬어. 가지고 사오라고? 밍크는 어느 제품, 그래? 뭐 돌침대는 어느 거,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좀 이해가 안 가서 너 혹시 우리가 모르는 네 딸이 어떤 하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알다시피 얘가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울어가지고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거 봤어요. 근데 괜찮을까요? 신랑이 아니요. 사자였어요? 못 살아요. 그렇다니까 시작이. 그거는 거래고 흥정이고 무슨 물건도 아닌데 무슨 결혼시키면서 무슨 한몫 무슨 챙길 일 있어요? 무슨 자기가 원하면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능력 없으면 월부를 사든가 활부를 하든가. 아니, 왜 그게- 며느리를 아니, 근데 한마디만 받아들이면서 그걸 아니 언니 가만히 있어봐. 왜 그걸 갖다가 거래나 흥정처럼 아들을 갖다가 무슨 물건 취급을 해가지고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지금 어쨌든 친정엄마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네. 저의 시댁에서도 제가 결혼할 때 뭘 좀 하겠습니다 했더니 있는 것도 어떻게 나가 처분하기 번외판인데. 힘들고 이불도 켜켜로 있고 요새 그 사실은 모피 같은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왜 그걸 결혼하면서 하려고 하느냐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저도 남들이 하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오히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시지 말라고. 차라리 그런 거 하실 게 있으면은 아이들한테 나중에 용돈으로 주시든가 하지 마시라고. 있는 것도. 네, 그래서 너무나 사실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그런 게 당연한 것 같이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주변에 너무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은 흔치는 않구나. 사실은 이게 정상인데도 흔치 않은 경우가 됐다는 거는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정말. 그럼 뭐 식도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냥 사면 될 거 아니야. 어떤 격식이라는 건 있어야 되고 능력에 맞춰서 뭐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으면은 다 법제 절차에서 해와야지 원칙이지. 그럼 뭐 아무것도 그만둬라 그러면 그냥 뭐 둘이 붙어서 살면 그뿐 아니야. 아니 근데 그건 아니고 예. 물론 어떤 형식을 갖추지만은 그러한 걸 갖다 요구하는 자체가 잘못돼 있고 또 그런 걸 갖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거죠. 알아서 그냥 서로 하면 참 좋은데. 아니 나는 뭐 능력에 맞춰서 하는데 네. 지금 얘기 들으면 뭐 다 필요 없고 몸뚱이면 다 와도 된다 이러는데 몸뛰기. 이 세상에 어떤 예의가 있고 다 범절이 있고 이런데 이런 걸 다 무시해서는 안 되네. 나도 제 올 때 어려우니까 너 능력에 맞춰서 해라. 이불을 해올 거야. 그러지 말고 내가 그때 침대를 하나 봤는데 침대법은 하나 해와라. 이렇게 했지만
여자 쪽에서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 진짜 그래요? 내 딸을 보내면서 어느 정도 대접은 해야 그 딸이 와서 대접을 받지. 그냥 몸땡이로 와라 몸땡이로 와서 몸땡이로 오면 안 된다. 아니 그러면 전원주 씨는 시집 가실 때는 다 해가셨어요? 이현이 잘해가지고 부잣집 딸이고. 나는 저 부자가 돼서 잘해갔는데 아니 원전이는 친정이 부자잖아. 아니 친정에서 허게 나르는 내 딸을 이렇게 보내면서 예. 아유 우리가 선생님한테 왜 예물을 갖다 바치고 우사람한테 은혜를 베풀려고 받다. 그럼 뭐 이분만 가지고 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면 되잖아. 내 딸을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 아니 그러면 김혜연 씨는 지금 밍크 얘기가 나오니까 김혜연 씨는 아까 그럼 침대뽀만 해와라 해서 침대뽀만 해갔어요? 아니면 밍크 도 얹어서 갔어요? 아니 어머니한테 먼저 이제 예단을 상의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이제 형님이 그 전에 이제 1년 전에 결혼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 필요 없으니까 침대뽀만 챙겨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단으로 형님보다 좀 더 두둑하게 담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 엄마가 또 큰 딸이니까 잘 챙겨 보낸다고 이제 그 20년 전에는 이렇게 침대 사용을 별로 하시는 분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동대문이 최고인 줄 알고 이제 동대문 시장을 다 뒤져가지고 정말 그 뭐 공단으로 된 침대 카바랑 이불하고 다 해다가 그거를 갖다 드렸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별로 마음에 들어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네. 브랜드가 아니었구나. 브랜드가 아니었어. 어떤 마음에 안 드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동대문이어서 그러셨어요? 아니 나도 시장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사는데 정말 침대 보면 하랬더니 달랑 그것만 아까 그러셨잖아요.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저도 11월 6일 날 결혼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남매 중에 막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또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또 그 파킨슨병을 앓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신 거예요. 당신이 그때 살아 계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딸을 손을 잡고 식장을 들어갈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셔서 사실은 그때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안 하시니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있었던 조그만 땅을 팔으셨어요. 저를 시집을 보내려고 땅을 팔아갖고 예단해드리고 저를 혼수해주시고 그랬죠. 근데 그때 밍크도 이제 해가고. 밍크를 해드릴까요?라고 물으셨더니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아니라 됐다고.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교회에 가시면 밍크 입으신 분들 보이시고 이러니까 약간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결혼하고서는 그러니까 결혼한 후에 마음이 있어서 부모님한테 해드리는 거는 얼마든지 환영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더 해드릴 수 있는데 결혼할 때 예단이나 이런 걸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땅까지 팔아갖고 기둥 요구할 정도로 하는 솔직히 건 잘못된 것 말해서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좀 강하다고 말씀들 하실지도 모르지만 그건 거지근성이에요. 아니 근데 이렇게 그게 아들 엄마가 개혁을 해야지 딸 엄마는 개혁을 못 해요. 아니, 근데 주변에 보면 뭐 이렇게 한복 챙기시는 분 아니 내 친구들이 전부 나보고 그랬어요. 있으세요? 너는 도대체 그래도 방송이라도 하고 나가는 애가 어쩌면 나라의 그 미풍양속을 네가 그걸 다 없애버리고 말이야. 이게 격식인데 사람만 격식을 따지지 동물이 격식 따지니 넌 뭐 하는 애냐. 내 친구들한테 막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걸 또 격식이라고 근데 생각하시는 분들도 결혼식을 안 한 건 있으시니까. 아니야. 패백을 안 한 건 아니야. 뭐 상견례를 안 한 건 그런 건 다 하면서 돈이 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내가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거를 또 받는 것도 싫고 그다음에 우리 집에 와서 들어와서 살았어요. 처음에 맞아요. 3년 살고 그다음에 다시 나갈 때 그럼 니네 집에 가가지고 니네 엄마 보고 침대도 사달라고 그러고 냉장고 사달라 이건 못 하잖아. 그게 내가 시집 보냈어요. 근데 그게 떳떳해. 그러니까 지금 차장이 나보고 깨갱이잖아. 그게 한번 그렇게 팍 잡아놔야 돼. 이게 그러니까 그 깨어 계신 어머님들은 저렇게 하실 또 수가 능력도 있잖아요. 있으시니까. 예. 근데 이제 밍크도 아까도 우리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있는데 밍크가 어느 정도 하나둘씩은 있는데 굳이 왜 결혼식 때 이걸 받아야 되느냐 그게 하시지만 유행이 바뀌었다 이거야. 네, 밍크가. 그렇죠. 이제 아는 어떤 어머니께서는 이거지. 그랬대요.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나 또 이렇게 며느리 입장에서는 여쭤는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예단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아야 다 필요 없고 나는 옷 한 벌만 있으면 돼. 딱 그러시더래요. 어떤 옷? 그래서 이제 옷 한 벌만 있으면 된다 생각해서 옷을 정말 좋은 걸로 이렇게 해드렸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 옷 말고
그랬지. 이혼 말고. 이런 눈치 없는 애 하면서 결혼식 전까지 계속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게 밍크였던 거예요. 옷 한 벌이 밍크였던 건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형으로? 밍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옷 한 벌이라고 딱 얘기했는데 그걸 거짓것대로 옷이라고 딱. 그러니까 하긴 밍크도 우리가 옷은 옷이다. 아니 요즘 구체적으로 밍크도 얘기를 아니야. 들어야 또 돼요. 담비인지 뭔비인지 또 그래. 근데 가만 좀 있어봐. 이봐저 우리 오늘 김지선 양 네, 네. 굉장히 섹시하네. 근데 오늘 여기 이방자 여사가 안 나왔잖아. 이방자 여사도 밍크 해달라 그랬어? 저는 결혼한 뒤에. 그러니까. 근데 전화 선생님 그렇죠. 아니 근데 나는 크게 원하는 거 없어요. 오케이, 내가 한마디 할게. 우리나라 뭐 교회 문화도 그렇고 사교육 문화도 그렇고 결혼 문화도 잘못돼 있다 그러잖아요. 네. 왜 밍크를 굳이 목을 매는지 나는 우리 며느리요 올 때 어머니 장마 치러 갑시다. 뭐 장 다 있고 냉장고 있고 피아노 있는데 뭐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지. 네가 정의하고 싶으면 짓게 나한테 그냥 봉투로 네가 성의 표시해. 그럼 내가 필요한 거 살게. 아니야. 왜냐면 자꾸 뭘 힘든 맞추러 가자, 얘기인데, 뭘 맞추러 가자, 뭘 해야 해. 돼? 그리고 아무것도 해오지 마. 그리고 백에다가 내가 반코트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밍크 반코트에다가 캐시미어 빨간 코트 2개를 딱 해서 보냈어 내가. 며느리를. 언니가 새로 해서 줬어. 언니 거 줬어. 아이 새고 사이즈가 나보다 걔는 55 사이즈고 나는 77 사이즈, 66, 77 사이즈인데 안 되지. 그렇게 해서 딱 보냈어. 그리고 나는 그동안에 와 멋있다. 우리 작은 며느리 준이도 그렇고 큰애도 그렇고 애 하나 날 때마다 내 거 소품 보석 하나씩 주고. 왜? 소품. 우리 아들한테 잘하고 애들 잘 키워주면 그게 그렇게 고마워.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깊은 마음을 몰라요 며느리. 알아. 사랑이 가면 사랑이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시어머니들이 요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 해와라 그래 욕심을 버리고 며느리 사정에 맞게 성의껏 해오는 걸 성의껏 받자.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러면 예단하지 말고 그냥 사랑만 드리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한테? 그럼 예단이 무슨 필요 있어 요새 세상에. 이 후보만 가져온다고? 맞지. 사랑은 이건 안 되지. 그건 안 돼요? 얘는 또 받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며느리 쪽에서는 봉투 줄 때가 더 어려워요. 얼마 줘? 10,000원을 주나 10만 원을 주나? 언니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몇백만 원 받았을 거 아니야? 몇천만 원 받으셨지. 몇천만 원? 아니 합의를 했어 둘이서. 그럼 너 뭘 나를 해주고 싶으냐? 장 맞추자, 보료 맞추자, 뭐 하자, 한복 그런 거 하지 말자. 차라리 다 합쳐서 돈을 갖고 와라. 그러니까 네가 정이 그러면은 네 사정에 맞게 나를 뭘 줘라. 그럼 내가 필요한 거 살게.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그래갖고 내가 언니, 필요한 걸 그럼 산 거야. 천대가 넘을 거 아니야. 뭐 그게- 그거 다 합하면 뭐. 사실은 그게 더 장사 머리 아프지 뭐 않을까요? 그러니까 돈을 이거 얼마를 줘야 되나 고민을 굉장히 아이 하실 것 고민할 같아요. 거 하나. 나는 그래. 형편에 맞게 남을 비교하지 말고 내 형편에 맞게 살자. 난 항상 그 주의야. 그게 내 말이 맞지?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마음을 주고 하는데도 선입견도 있고 여태까지 문화나 이런 것도 잘못된 조심스러운 것들이 사이니까. 있으니까 어렵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남자 혼자 입장이지만 자, 또 조심하세요. 예, 지금 근데- 절반 거든요. 얘기할 건 제가 한번 해봐야 될 게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무슨 목록을 적어주는 것도 이제 뭐 정말 필요한 것만 해오라고 신경 써줄 수도 있는 거고 아예 액수를 적어주시는 것도 오히려 그쪽이 고민하고 너무 크게 갖고 너무 올까 많을까 봐 봐. 적당선에서 맞춰주시는 경우가 아니 있는데 그럴 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명품에다가 그러니까 구하기 힘든 제가 그 걸 얘기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거야. 뭐 아예 그 브랜드까지 적어서 가격대까지 적어서 그렇게 주는 5대 거는 넘버까지. 무조건 그거는 잘못한 거거든요. 무조건 시어머니가 잘못한 건데 더 큰 문제는 그런 남자랑 그럼 결혼을 하질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 분인지 아니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사귀어요? 그거는 그래도 결혼하겠다는 거는 자기 본인들이잖아요, 여자들. 그러면은 우리 엄마도 고통받고 나도 고통받고 그러면 그 결혼을 하질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어머님 그렇지 않아요? 빼주세요, 의자채로. 아니 사실 그 남자 그 본인들의 선택들이잖아요. 그거는 영경아 씨 말 맞아요. 그러니까요. 어느 누구든 본인들의 사랑들은 본인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계셔서 복잡한 문제거든요. 결혼은 근데 어른들이 이거 보면 똑같이 있어야 밍크나 되니까. 뭐 좋은 것들을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어른들을 보면 집을 해줬다거나
부인들이 이런 걸 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이렇게 큰 집을 해줬는데 그렇지.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뭐 신랑 쪽에서 짚어놓은 게 고정으로 돼 있으니까 네. 집만 하나 덜 거등 있으면 안 되잖아. 네. 그 이외의 것은 여자 쪽에서 이렇게 좀 충당을 해달라.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럼 뭐든지 짐을 들어도 혼자 드는 것보다 같이 들면 가볍거든. 네. 그거를 원하는 거지 시댁 개선을 원하는 거지 무슨 목록까지 적어서 이런 거보다 아니 그 집은 며느리 혼자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아들도 같이 사는 집인데 살림에 왜 꼭- 필요한 건 여자 측에서 그래요. 하죠. 자기가 살림할 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의 걸 요구했을 때가 문제인 거죠. 그런 지금 이거는 아니야. 아니 정말요. 쉽지가 않아. 나도 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고 내 친정 엄마도 너무 근데 힘들어 이게 죽을 너 것 같은 같고. 경우는 그들 그들 말아야지. 많이 있잖아요. 남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른들의 문제. 그래도 좋으면 참아야지 그거는. 그렇죠. 맞죠. 저는 그런 집도 봤어요. 시댁에서 너무 밍크가 갖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며느리 쪽에서 와야 되는데 돈이 그만큼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딱 하는데 나는 밍크를 사야 되겠고 네가 능력이 안 되니 밍크 사는데 네가 돈을 좀 보태라.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거 자존심이 자존심 너무 상하지. 우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조금만 물러서 주시면 그게 어른만 사람이 있는 건 잘 아니 살아요. 가을 안 결혼은 되겠다. 뭐 안 좋은 되겠다, 게 안 되겠다. 아니네요, 김지선 씨. 반댈세. 반댈세. 네네. 일단은 예단 비용이 거의 한 2배 넘게 든다고 봐야 되니까 네. 저는 반대고 또 여러 가지 경조사 면에 있어서도 가을에 하면 안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을에 추석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에 뭐 추석 전후로 결혼해도 추석이 앞에 있는데 결혼 날짜 이미 잡은 사람이 추석 때 안 가기도 뭐하고. 그렇지. 또 추석 결혼 지나서 예물과 함께 추석보다 박살이 나는구나 그냥. 정말 너무 힘든 거죠. 기간이 애매한 거야. 그렇죠. 며느리도 그러니까. 아니고. 여름에는 괜찮아요. 앞으로 이제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가을에 하는 결혼은 반댈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4월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4월에 만나니까 금방 어버이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버이날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뭐 무슨 왜 어르신들 좋아하는 옷 그것도 다 사갖고 5월 달에 갔죠. 결혼하기 전인데? 네, 결혼하기 전인데. 한 달 만에 그런 걸 잘 보이고 싶으니까 또 어버이날 밤며느리인데 밤며느리 갔죠. 잘생겼어요, 예, 얼굴이. 그러니까 예. 어린이날이 있으니까 그 시누이 조카, 조카 생일. 아니 무슨 한 달 만에 그런 걸 챙겨줘요. 말도 안 되지. 어린이날 생일 선물. 예. 그 다음에 금방 또 추석 오니까 추석 때 선물 사갖고 가서 또 너무 뭐 알아서 약간의 하는 뭐 거야. 가서 또 일도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결혼식 했죠. 그 다음에 금방 크리스마스 오죠. 어머, 그 다음에 행사의 연속이야. 10월 달에 계속 시누이들이 생일이 또 10월 달에 있는 거예요. 빠지셨나 보다. 시누이들 또 선물 사줘야죠. 아니, 정말 금방 또 설날이 오죠. 너무 사랑하셨나 봐요. 결혼을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너무 또 근데 저는 별로 받은 건 알아서 없어요. 기면 힘든 것 같아. 그럴 때는 조금 며느리가 좀 뭐랄까 좀 멍하니 모르고도 넘어가고 그래, 어머 그래. 그랬어요 어떡하지 난 몰랐네 하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 며느리가 좀 그렇게 아니, 넘어가요. 전원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경조사 가을에 막 많고. 쫙 경조사 챙겨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알아서 챙기는 뭐 경우예요. 알아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그치. 네. 우러나서 하는 거니까 받는 쪽에서야 좋겠지만 네. 제 마음도 나쁘진 않네요. 윤영민 씨가 오늘 다시 보여. 칭찬받는다 처음으로. 칭찬받아요. 반대다는 의견은. 반대올 게 뭐 있어. 그 가을이 얼마나 좋은 계절이야. 그래. 수학의 계절이잖아. 멋있는 계절이 하는 수학의 계절. 수학의 계절이 시어머니 있어요. 입장에서 수학을 하고. 밍크를 수확하는 밍크를 수확하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 하면서도 밍크를 따는. 아니, 김혜연 씨는 그러면서 가을에 이제 결혼하면 억울하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가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저희 아이들은 좀 봄에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마음대로 하고. 되나, 근데 남자 반드시 마음대로. 집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식을 정말 어떤 전문직으로 키우면 사자로 키우면 부모님들이 좀 기대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분들 보니까 처음에 자기 집을 이렇게 전세로 옮기고 그다음에 또 전세를 또 더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전문직을 키웠더니 이제 가족들은 거의 다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상 심리가 이제 발동하는데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면은 괜찮은데 그 이상이 되면 좀 갈등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막아줘야 돼. 아들 선에서 사실은 어머니 이건 제가 열심히 벌어서 예. 잘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살아서 결혼을 해드리겠습니다. 둘이 해야지. 저 결혼할 때 사실 냉장고, 세탁기 뭐 전기 제품 다 사가지고 가는 사람 없었어요. 저는 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너무 이쁜 줄 알고. 그리고 하여튼
너무 가전제품을 많이 사줘가지고 아파트에 안 들어가서 아파트 문짝을 뜯고 넣어주는 너무 좋은 거였구나. 예. 근데 그거를 내가 잘 살림도 잘 못하거니와 뭐 제대로 쓰지도 못했고 너무 우리 친구들이 오면 얘 무슨 뭐 전기 제품 전시장 같아. 니네 집에 뭐 이런 게 많니? 근데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요즘 정말 똑똑한 우리 후배들 보면 하나 살 때 정말 둘이서 낄낄대고 사고 2개 살 때 낄낄. 요게 인생의 맛이지. 엄마가 한꺼번에 다 친정 엄마가 해주면 사는 맛을 엄마가 다 뺏는 거잖아요. 질려. 그러니까 둘이 살 때 엄마는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안 남자분들도 돼. 부모한테 의지하면 안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럼요. 차라리 둘이 만나서 저희처럼 아무것도 없이 두 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 이렇게 장만할 때 그 여자가 뒤로 말할 수가 없어요. 냉장고 하나 바꿀 때 기쁘고요. 여자분들 평수 조금 그쪽이. 늘려갈 때 기쁘고요. 그치. 정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 부부로서. 근데 이미 부모님이 집 해주고 살림 다 해가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다 해준 직은 시어머니가 목소리가 커. 그리고요, 제 결혼이라는 거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부모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 건가요? 그런 건가요? 행복해요. 네. 늘 중간중간 결론은 그렇게 잘 사는 걸로 나와요. 아니 류시엘 씨는 류시엘 씨도 가을에는 저는 사실 별 상관 없다 주의예요. 예, 근데 지금 준비하는 사람 입장처럼 사실 하객 입장을 생각해 보자면 하객들도 왜 명절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을 결혼식 가는 걸 좀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해요. 축의금 내고 예. 부담이 그것도 되죠. 있겠다.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데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니 시어머님이 밍크를 요구한다고 하면 가을은 가을이라고 해서 밍크 요구한다 치자고요. 봄인데 봄인데도 밍크 필요하다고 밍크 한다고 그러면 난 유난히 춥더라. 그러면은 옷 그러면 아우 야 올게 올거 미리 좀 장만해야겠다 이러면 밍크가 싸단다.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나 집에서 에어컨 그죠? 틀어놓고 한번 입어보려고. 정찬우 씨 여름 여름 밍크 DC에. 그리고 요즘 밍크는 두껍지가 않잖아요. 얇게 하고 뭐 저기 캐시미어에다 이렇게 박는 밍크도 있잖아요. 그거 너무 비싸요. 그게 제일 비싼 거예요. 네. 이렇게 아니 그- 근데 류시엘 씨는 평일에 결혼을 하셨더라고. 그것도 저- 그냥 본인이 정하신 거예요? 그쵸 제가 정했죠. 일단 정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사연이 있다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그 당시에 제가 토요일 날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연애 프로그램. 연애가족에. 네, 연애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결혼식 날짜를 잡는데 이제 방송이 있으니까 방송 날짜 피해서 잡아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잡았는데 결혼식 일주일 전에 담당 PD님이 부르셔서 이제 그만 나오라고 그러셔서. 어머. 와. 아 결혼하는데? 결혼 선물이야 뭐야? 네, 그러셔서 생각해보니 그 나오시는 분들 중에 여자가 결혼한 사람은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당시 문화가. 그런 걸 좀 미리 말씀드렸으면 토요일 날 했을 텐데 그걸 그렇게 전날 얘기해줘가지고. 이상한 거죠. 20년 전에 금요일 날 12시에 했거든요. 왜냐면 금요일 날 주말에 12시? 예, 주말에 사람들 다 시간 뺏는 게 저는 좀 별로 안 좋다고 근데 생각해요. 회사하는 사람들은 잘 점심 시간에 잠깐 나왔다가 되게 독특하셨어. 들어가라고 좀 금요일 날 12시에 했어요. 유정아 씨는 어떻습니까? 이 가을 결혼에 대해서. 저는 가을 결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이 신부들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야외 촬영 가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땀도 안 나니까. 네. 그리고 이 하늘이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아니 안 네. 좋은 게 또 뭐냐면 여름에 왜 휴가 다녀오면서 좀 살이 타잖아요. 태닝하고. 네, 우리 여성들이 아니야 살 타면 이 웨딩 드레스는 살이 하얘야지 피부가 하얘야지 예뻐 보이는 게 웨딩 드레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가을하면 피부도 지금 차고 또 살이 찌거든요. 네, 우리 여성들은 가을 들어서면 살이 좀 찌게 돼 있어요. 그럼 웨딩 드레스 입을 때 왜냐면 안 좋죠. 저랑 같이 사는 꺽다리 아저씨 하나가 매일 가을 되면은 가을은 남자의 계절. 남자의 계절이기 때문에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자기 가을이 너무 외롭고 이 계절이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시간 내서 그러면 그렇게 외롭다는데 여자가 어떻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옛날에 데이트했을 때 용문산에 그 단풍 나무가 한 1000년 된, 1100년 된 거 있어요. 그 단풍 들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멋있지.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이제 둘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오른쪽에 보면 이게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점을 봐주는 기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둘이 심심하니까 그거 한번 볼까? 그러고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최양락 씨 너무 안 좋게 나오고 난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이제 거기서 심사가 뒤틀린 거야. 아니 그렇게 좋으면 재벌이 안 되고 돈을 왜 이렇게 못 벌고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야 막 이러면서 잔소리 계속 하더라. 그래서 그래도 가을이니까 외롭다니까 내가 참자.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냥 가긴 서운하잖아요. 거기 입구에 보면 할머니들이 쪼르륵 앉으셔가지고 직접 농사진 거 친환경으로 막 팔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식당가가 있는데 남편이 그냥 지나가겠어요? 저기 잠깐 가서 한 잔만 하고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롭다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동동주에다가 뭐 파전에 도토리묵에 뭐 이것저것 이제 시켜가지고 이제 한 잔 얼칸 이제 몇 잔 먹으니까 얼칸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술을 못 마셔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제 먹는 신용하고 있는데 아 외로워. 그래요. 그래서 아니 하나가 내가 옆에 있는데 자꾸 외롭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아 외로워. 그러면서 이래가지고요. 창문을 저기서 이제 낙엽이 떨어지니까 외로워. 외로워. 그래요. 어떻게 해요? 세는 사람 민망하게.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얘 미친?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그래가지고 내가 키를 들고 있잖아요. 항상 대리운전 하니까. 그래서 그냥 가버렸어요. 가니까 뒤에서 저런 애 팬맨 넌 죽었어. 자들이 끝나라 이러고 오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더니 나 가만 안 둔다고. 마누라가 어떻게 남편을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 너 일로 와. 막 이러더라고. 근데 저는 남편한테 항상 요즘 쓰는 수법인데요. 제가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등치가 크고 머리가 커요, 머리통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자면 되는데 꼭 이래고 자면은 요 백밀러가 이렇게 운전할 때 안 보이니까 이렇게 쳐요. 할 때 팍 쳐요. 그래서 이렇게 아야 이러면 부딪히지 마. 왜 자꾸 부딪히고 그래. 그러고 운전하고 가고 그래요.